자, 이제 연력학제 1법칙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와 절대 온도의 관계는 이상기체의 내부 온도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델타 U는 2분의 3 nR 델타 T로 정의가 돼요. 자, 그러니까 단원자 분자인 이상기체의 경우에 이렇게 돼서 따라서 델타 U는 델타 T하고 비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대 온도에 의해서만 의존해서 비례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 298번. 단면적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인 실린더에 이상기체를 넣고 압력을 10의 5승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840줄의 열을 공급을 했더니 기체가 팽창해서 10cm만큼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Q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PV로 정의가 되니까 일단 여기다 준 게 840을 줬고 델타 U를 구해야 되는 거고 델타 PV는 여기서 10의 5승 곱하기 단면적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cm만큼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부피 단면적 곱하기 길이 해주면 그게 부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0cm면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죠. 그러니까 10cm면 0.1m니까 실제로 여기다가 0.1을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얼마가 되니? 3 곱하기 300 얼마냐? 0.1이고 0.1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니까 얘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에 해당이 되고 여기다 10의 5승을 곱해주면은 30줄만큼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는 810줄만큼이 증가를 한다라고 풀어주면은 맞죠. 자, 그 다음에 299번. 그림은 공기가 들어있는 밀폐된 페트병을 상온에 두었다가 얼음이 들어있는 수조에 넣었대요. 시간이 지나면 페트병의 부피가 천천히 감소를 하겠죠. 자, 페트병 속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열은 페트병에서 얼음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얘는 페트병의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외부로 일을 한 게 아니라 델타 V가 0보다 커져야 외부에 일을 하는 경우고 반대로 델타 V가 0보다 작다면 외부에서 일을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외부로 일을 한 게 아니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내부 에너지는 줄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330번. 그림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피스톤 안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줄어들면은 외부에 일을 해. 자, P가 일정하게 되면서 델타 V가 음수값이면은 이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W가 되는 거니까 외부에 일을 하는 경우가 맞고 외부에 일을 외부 일을 하려면 늘어나야지. 외부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받은 거죠. 일을 받은 거죠. 기체가 일을 하려면 델타 V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일을 받은 거고 기체가 흡수한 열 에너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반응하고 외부의 한 일의 약분 같다. 이게 연력학적 1법칙이지.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학생 B는 맞고 연력학적 1법칙은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 게 맞아요. 학생 C도 맞으니까 B하고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1. 그림 가는 수조에 뜨거운 물을 넣고 공기를 불어넣은 풍선을 넣었을 때 풍선이 팽창하는 모습을 그 다음에 나는 가의 풍선을 다른 수조에 넣고 얼음을 부었을 때 풍선이 수축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가와 나에서 풍선의 내부 기체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으로 설명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풍선의 기체 내부 기체는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갔으니까 Q를 공급을 받았고 그러면 기체 내부의 온도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델타 U가 0보다 지금 큰 상태고 풍선이 계속 부피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P 델타 V 값도 0보다 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열을 밖으로 뺏겨버렸다란 말이죠. 그래서 열을 밖으로 뺏겨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Q가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델타 U도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음수값에 해당이 될 거고 얘도 부피가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P 델타 V가 되니까 열을 얘는 뺏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2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냈고요. 표는 과정 가와 나에서 기체에 공급된 열과 기체가 한 일을 나타냈는데 과정 가는 지금 A에서 이렇게 C까지 왔대요. 그 다음에 나는 A에서 B를 지나서 C까지 온 이 상태가 돼요. 그러면 둘은 출발점하고 끝점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의 온도 TA랑 여기서의 온도 TC가 어차피 T분의 PV 값이 서로 일정량의 기체라 몰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둘의 시작 온도와 끝나는 온도가 같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TA와 TC의 차이, 물론 이쪽이 더 크겠지. 이거를 구했을 때 이 온도의 차이만큼, 델타 T만큼 결국에는 뭐가 늘어나요? 내부 에너지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공급된 열이 100줄인데 기체가 한 일이 90줄이에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델타 U는 10줄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나 이렇게 가나 둘 다 어차피 온도 변화는 똑같으니까 얘도 10줄이야. 그러면 공급된 열이 70인데 이를 10줄만큼 내부 에너지가 10줄이 일어났으니까 W는 60만큼에 해당이 돼야 될 거예요. 따라서 W는 60인 게 맞는 거고 자,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높다가 아니라 C에서가 높아야죠. 내부 에너지가 늘어났잖아요. A하고 B하고 그럼 A하고 B하고 보면은 지금 TA분의 지금 PAV랑 T를 어떻게 쓴 거야? 자, TA분의 PAVA랑 TB분의 PAVB랑 서로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몰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부피는 어떻게 돼요, 지금? 변화가 없죠. 부피는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압력 값은 어떻게 됐어요? A하고 B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커요. 그러면 PA하고 PB하고 크면 TA가 TB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야죠. 그러니까 따라서 A에서보다 B에서가 높다는 틀렸죠. 이 값 자체가 크니까. 그러면 넓이 S의 크기는 자 봅시다. 지금 처음에 기체가 한 일이 90줄이에요. 그럼 A에서 C만큼 오는 동안에는 요 그래프 아래 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요 전체 사다리꼴의 면적이 얼마냐면 90줄이고 그 다음에 나아 과정에서는 여기서는 일의 양이 없고 여기서 가는 요 상태에서 요 양이 60줄이에요. 따라서 전체 사다리꼴의 면적이 9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이 60이니까 요 삼각형 S의 면적은 얼마가 돼야 돼요? 둘의 차이인 30줄만큼 30줄만큼이 돼야지 맞겠네요. 따라서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3 자, 연력학 과정 봅시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D, A를 거쳐서 변할 때 압력하고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온도를 T라고 두면은 여기서는 얼마가 돼야 돼요? 2T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4T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얼마가 됩니까? 다시 2T가 돼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일정량의 기체이기 때문에 T분의 PV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PV, EPV, 4PV, EPV 이렇게 되는 거니까 T, 2T, 4T, 2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A, B 과정에서는 부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델타 V가 0이라서
외부에 일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는 맞죠. 왜? 내부 에너지는 어차피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한 번 순환하는 동안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요 사각형의 면적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V 곱하기 P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PV가 아니라 그냥 PV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니은만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304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A를 따라서 변할 때 기체의 압력하고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B, C 과정은 등온 과정이래요. 그럼 여기서 온도를 T0라고 두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얼마가 돼야 돼요? ET0가 돼야 되고 여기서도 얼마가 돼야 됩니까? ET0가 되는 이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AB 과정은 지금 등적 과정이죠. 그 다음에 CA 과정은 정압 과정 또는 등압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틀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부피가 일정하고 여기서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BC 과정에서는 지금 등온 과정에 해당이 되니까 델타 T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어야죠. 따라서 에너지 변화량은 0이다. 맞고 기체의 상태가 A에서 만약에 C로 변하면 온도가 늘어났다란 말이에요.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보다 더 많다. 자, AB 과정에서는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흡수한 열량이 다 뭘로 쓰였어요? 델타 V가 0이기 때문에 AB 과정에서는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 이 값이 0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로만 얼마만큼? ET0 마이너스 T0만큼의 온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A에서 C로 가게 되면 여기서 Q는 이거를 Q1, Q2라고 쳐보자. 자, 여기서 델타 U는 똑같아요. 어차피 T0에서 ET0가 됐기 때문에 델타 U 자체는 둘이는 동일한데 이거는 대신 여기는 이만큼의 일을 외부에 하잖아요. 그렇죠? 즉 V0만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더해줘야 얘가 되니까 이거보다는 얘가 더 커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서 맞네요. 그렇죠?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4번. 자, 그 다음에 305.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연력학적 상태인 A, B, C의 압력하고 부피의 관계를 나타냈대요. OP0V0에 열이 가해진대요. OP0V0에 열이 가해지면 BC 과정에서 28P0V0에 열이 가해진대요. 그러니까 AB 과정에서 여기서 들어가는 열량이 OP0V0만큼이 들어갔고 여기서 EP0V0가 가해졌대. 자,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AB 과정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즉 AB 과정에서 보면은 AB 과정은 무슨 변화에 해당이 되냐면 부피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등압 과정이에요. 등압 과정에서는 Q는 오로지 델타 U가 돼버립니다. 왜? P 델타 V가 0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BC 과정에서는 무슨 과정이냐면은 등압이 아니라 등적. 잘못 썼네. 자, 등적. 부피가 일정한 거고 여기서는 등압 과정이란 말이에요. 등압 과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만큼의 외부에다가 일을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공급해준 열량이 OP0V0면 전부 다 내부 에너지가 OP0V0가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28P0V0만큼의 열량을 줬는데 얘가 한 일의 양이 요 사각형의 면적 아래란 말이에요. 이 면적. 자, 그러면은 여기서
2V0 곱하기 높이가 얼마가 돼요? 4P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8P0가 외부의 한 일의 양이에요. 그럼 얘가 8P0V0 그럼 28P0V0분의 얘가 8을 받았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20P0V0가 될 테니까 즉 가에서의 전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가 돼야지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6번 그림은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를 압력과 부피의 관계로 나타냈는데 A부터 D는 등압, 등적, 단열 과정 중에 하나래요. A는 등압 과정이고 그 다음에 B는 등적 과정이고 그 다음에 D도 등적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C는 단열 과정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온도가 같은 압력일 때 부피가 T1보다 T2가 크기 때문에 T2의 온도가 T1보다 크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A 과정에서는 T2에서 T1으로 가는데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버리는 거니까 외부로 열을 방출을 한다가 맞게 되겠죠. 내부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다음에 과정 C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크기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C는 지금 단열 압축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열 압축은 그러니까 단열 과정은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 이 값이 0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델타 U는 마이너스 P 델타 V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외부에 일을 하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돼요. 따라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크기랑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요. 그 다음에 과정 B하고 D에서 기체가 흡수하거나 외부로 방출한 열량은 즉 B하고 D 과정은 B, D는 등적 과정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B하고 D는 등적 과정에 해당이 되니까 하니까 이 값이 0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열량은 다 내부 에너지에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맞죠. 기억, 니은, 디귿이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307번 봅시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연력학적 상태 변화를 시키는 세 가지 연력학 과정 A하고 B하고 C를 P와 V의 관계로 나타냈대요. C는 등온 과정이래요. 자, C는 지금 현재 등온 과정에 해당이 되고 그럼 여기 기체의 초기 상태를 A라고 했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은 얘가 등온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 위에는 좀 더 온도가 높은 등온 곡선이 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하고 B 상태는 여기 얘보다는 온도가 높은 상태에 해당이 됐을 거예요. 따라서 같은 양의 열을 공급했었을 때 기체의 온도가 가장 높아지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A 상태에서 여기로 가면은 부피 변화가 없어요. 무슨 변화냐면은 A는 등적 변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등적 변화는 Q는 다 델타 U 그러니까 공급받은 열량이 다 내부 에너지로 쓰이는 거니까 이 경우가 가장 같은 양의 열을 공급했었을 때 다 내부 에너지로만 쓰이니까 온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겠지. 만약에 B로 가면은 이 경우는 온도도 올라가지만 외부에도 일을 한다란 말이에요. 기체의 부피가 같아질 때까지 공급해야 되는 열량은 B가 C보다 더 크죠. 왜 그러냐면은 C는 온도가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이 이만큼. 얘는 온도가 더 높아지니까 이만큼의 일을 더 해줘야 되죠. 여기 있는 요만큼. 따라서 B가 C보다 더 커요. 자, 만약에 A 상태에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온도보다 더 낮아지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C 아래로 내려와야지 맞게 되겠죠. BC 사이의 곡선이 아니라 네, BC 아래 곡선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네, 온도 하강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얘는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고 니은 이것만 맞겠네요. 자, 308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 가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가의 피스톤 위에 추를 올려놓았더니만 피스톤이 아래로 이동해서 정지를 했대요. 그럼 지금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은 단열 압축 과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온도가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온도를 예를 들어서 T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다는 나의 기체에 열량 Q를 공급을 했더니만 기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피스톤이 위로 이동을 해서 정지를 했대요. 그럼 여기서 Q는 델타 U 플러스 P, 여기서는 델타 V만큼에 해당이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T분의 PV로 생각을 해보면 기체 몰수는 똑같고, 얘가 몰수니까 기체 몰수는 똑같고 압력도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럼 부피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온도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해서 온도를 T 다시라고 두게 되면은 T보다는 T 다시 값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소리죠. 따라서 공급된 열량 Q는 가 상태에서 다 상태까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여기서 Q는 이 상태에서 Q를 주면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로 사용이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처음에 여기는 이제 단열 압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온도가 일단은 올라갈 텐데 그럼 여기에서 해준 일의 양, 즉 델타 PV 값이 다 내부 에너지로 쓰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V가 마이너스 값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해준 일의 양이 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쓰였을 거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다시 온도를 열량을 공급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부피 감소량이랑 여기서 늘어난 부피 증가량이랑은 똑같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 값은 같을 거예요. 이 값 자체는 둘이 같을 텐데 얘가 내부 에너지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다시 올려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내부 둘이 이 Q를 줘서 여기서 내부 에너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외부에다 일을 하고 두 가지 일을 했고 그러면 가 상태에서 다 상태까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보다는 더 크죠. 왜냐하면 Q를 줘서 이 Q가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 상태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고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고 일을 해줬으면은 결국에는 Q가 내부 에너지 증가량하고 동일할 를 텐데 여기서는 온도까지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Q로 인해서 외부에다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같이 늘려놨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외부의 한 일 까지 더 있기 때문에 일단 Q는 더 큽니다. 같다는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나 과정에서는 기체 온도가 단열 압축이니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갈 때는 지금 델타 V가 0보다 크잖아요. 늘어났기 때문에 외부의 일을 한다가 맞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 니은이 맞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09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해서 돌아오는 순환 과정을 나타냈는데 A, B하고 C, D는 지금 등온 과정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서로 온도가 같은 거고 A,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Q1 C, 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이 Q2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S다. 그러니까 이게 S는
순환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이죠. 이게 S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보다 당연히 크지. 왜냐하면 방출한 열량하고 그다음에 흡수한 열량의 차이만큼이 결국에는 여기 해준 일의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큰 거고,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D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같다. 왜냐하면은 이게 온도가 여기를 T2, 여기를 T1, 여기를 T1, 여기를 T2로 보면은 온도 감소량하고 온도 증가량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같다란 말이에요. 근데 내부 에너지 델타 U는 2분의 3 NR 델타 T로 정의가 되니까 온도 변화량이 같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같으니까 둘이 같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에 기체가 한 일의 합은 결국에는 공급된 열량에서 방출된 열량을 빼준 이 값, 요 면적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한 일의 양에 해당이 되니까 바로 5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열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공급된 열량이 Q1이고 방출된 열량이 Q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외부 한 일의 양은 여기 Q1 마이너스 Q2에 이렇게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10번. 그린 가하고 나는 실린더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이상기체에 같은 열량을 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가하는 피스톤을 고정해서 이상기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시켰으니까 델타 V 값이 0이에요. 따라서 가하 같은 경우에는 Q가 델타 U 플러스 여기는 저공적 과정이니까 P 델타 V 값 이게 0이 되니까 공급해준 열량이 다 내부 에너지로 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Q가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로 쓰였고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내부 온도를 여기를 T 가, 여기를 T 나라고 두게 되면은 누가 더 높아야 돼요? T 가의 온도가 T 나의 온도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가에서는 기체가 흡수한 열량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같게 나타나야 될 거고, 나에서 기체의 나는 외부의 일을 하죠. 델타 V가 0보다 크니까. 나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은 나에서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어차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평균 운동 속력은 증가한다라고 봐야지 맞죠? 왜?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1번 보자. 그림은 N몰의 이상기체 상태가 A하고 B, 그 다음에는 B에서 C, 다시 C에서 A로 가는 관계를 나타냈대요. A하고 B는 등압 과정, B하고 C는 단열 과정, C하고 A는 등온 과정에 해당이 돼요. 자, A와 B의 온도는 각각 T1하고 T2인데 여기서는 T2가 당연히 T1보다 높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결국에 T2에서 T1을 빼준 값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의 양은 결국에는 요 사각형 안의 면적이죠. 요 면적. 이 면적 값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니은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급해준 열량이 여기서는 Q다, 디귿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디귿은 결국에는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 해당이 될 텐데, 여기서 디귿은 해준 일의 양이 니은이고 더하기 내부 에너지 기억으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단열 과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은 없어요. 단열 과정인데 온도가 낮아진 걸로 봐서 단열 팽창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지금 낮아졌죠. 어떻게 되냐면은 T2에서 T1으로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를 기억이라고 치면 리을은 마이너스 기억에 해당이 돼야 될 거예요. 온도 변화량은 서로 같으니까.
그럼 해준 일의 양은 여기, 요 그래프 아래에 요 면적이 되는 거죠. 네, 이 면적이 바로 해준 일의 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열은 없어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CA 과정에서는 등원 과정이기 때문에 C옷은 0에 해당이 될 거고, 얘는 외부로부터 2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를 받아버렸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 아래 면적에 해당이 될 거예요. 여기 전체. 요게 니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은 플러스 미음 전체에서 뭐를? 이응을 빼줘버린 게, 이응을 빼줘버린 게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등온 압축이 된 거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했고 2를 받았으니까 열을 외부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여기는 Q, 얘가 이제 방출하는 열량으로 봐야 되겠죠. 얘가 흡수하는 열량이 Q고 얘가 방출하는 열량이니까 디귿에서 뭐를 빼준 게, 네, 지읒을 빼준 게 바로 요 일의 양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기관이 한 번 순환을 하면서 해준 일의 양, 디귿, 비읍은 없잖아요. 마이너스 지읒. 이게 이 값에 해당이 될 거예요. 순환을 한번 해버렸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거는 공급받은 열량에 해당이 되는 거고, 공급받은 열량, 이거는 방출한 열량. 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자, 따라서 기억하고 리을하고는 서로 같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만 보면은 기억하고 리을하고는, 네, 같은 게 맞으니까 바로 1번이 맞아버리네. 그러면 디귿에서 니은을 빼준 게, 디귿에서 니은을 빼준 거는 기억하고 서로 같다. 뭐야? 아, 기억하고 리을하고 같다. 아, 마이너스가 붙어야 같은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마이너스 리을이 돼야지 맞는 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얘는 증가고 얘는 감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 부호가 붙어야지 맞으니까 얘가 틀렸네요. 그러면은 디귿에서 니은을 빼주면 기억이 되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리을하고 미음을 더해주면은, 리을하고 미음을 변해주면은 리을, 리을하고 미음, 그렇죠. 이건 맞죠. 왜냐면은 리을하고 미음을 더해주면은 이게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일이 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응하고 지읒하고 서로 같으면, 그쵸, 이게 방출한 열량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음의 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는 소리는 방출을 했다.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에 기차가 외부의 한 알짜일의 양은 여기, 요 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량은 같은데 하나는 증가했고 하나는 감소했으니까,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하나 증가, 하나는 감소,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312번 그림은 압력이 P, 부피가 V인 이상기체가 등압 팽창, 등온 팽창, 단열 팽창에서 서로 다른 가역 과정을 거쳐서 부피가 V-로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등압 과정에서는 여기서 온도를 T라고 놓게 되면은, 여기서는 온도가, 여기를 TA라고 놓으면 TA보다 TB가 더 커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은 똑같은데 부피가 늘어나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기체 몰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TV는 N인데 몰수 똑같고 압력 똑같은데 부피 늘어났다는 소리는 온도도 늘어났으니까 온도가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똑같을 거고, 이거는 단열 팽창 과정이니까 TA가 TD보다는 온도가 더 높을 거예요. 자, 따라서 흡수된 열은 AB 과정에서 최소가 되는 게 아니라 최대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왜냐하면 해준 일의 양도 얘가 가장 많죠. 요 사각형 아래 면적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부 에너지도 높아졌으니까 결국에는 해준 일의 양, 즉 델타 U도 제일 크고 P 델타 V 값도 가장 크니까 따라서 1번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A부터 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지금 온도가 줄어들었으니까 감소했고, 다음에 외부의 해준 일의 양은 A에서 D가 요 그래프 아래 면적으로 얘가 가장 작고, A에서 B가 요 사각형의 면적에 해당이 되니까 제일 크죠. 그걸 맞고, AC 과정에서 흡수한 열은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따라서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 얘가 변화가 없으니까 얘가 0이면 결국에는 Q 값은 전부 다 P 델타 V가 되니까 이것도 맞고, 예, 이건 등원 과정이니까 변화가 없죠. 다음에 313번 그림은 공기가 산사면을 타고 산 꼭대기를 넘어갈 때 일어나는 열 역학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가 산을 타고 상승하는 과정은 단열 팽창 과정이고, 공기가 내려올 때는 단열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팬 현상 설명을 하는 건데, 자, 공기가 기압이 낮은 상공으로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죠. 그 외부에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되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1번이 맞네, 바로. 자, 그러면 온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틀렸고,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뭐 나머지는 전부 다 틀렸고, 1번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4. 스쿼시는 벽에서 튀어나오는 공을 라켓으로 받아치는 운동으로, 스쿼시 운동을 할 때 스쿼시 공의 내부 기체의 변화를 열역학 제1법칙하고 관련돼서 설명을 하시오 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벽에서 튀어나오는 공을 라켓으로 계속 받아치면은 결국에는 이 공이 안에서 외부에서 계속 뭘 받아요? 압력을 받죠. 압력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체 스쿼시 공 내부에서는 계속 이제 압력을 받았다 튀어나오고 압력을 받았다 튀어나오고를 반복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체 내부에서는 그러면은 얘가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 해당이 되는데, 자꾸 외부에서 빵 치면서 이 값이 무슨 값이 돼야 돼요? 결국에는 음수 값이 된다는 말이에요. 외부에서 E를 받았죠. 그 외부에서 E를 받아버렸으니까 결국에는 외부에서 받은 일만큼이 결국에는 뭘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 증가로, 예,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단열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니까 기체, 스쿼시공 내부의 기체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겠고,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스쿼시공 내부의 압력은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스쿼시공이 어차피 부피가 거의 일정하다고 봐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기체 몰순 안에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압력이 상승을 한다라고 봐야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5. 열역학 제1법칙과 관련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찌그러진 탁구공을 얼음물에 담그면 탁구공이 펴지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죠. 그죠? 뜨거운 물에 담아야지 펴지지.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을 때 뚜껑을 밀폐하고 압력밥솥을 가열하면은 내부 압력이 증가한다. 맞죠? 왜냐면 T분의 PV는 N. 이렇게 됐는데, 뚜껑을 밀폐하고 밥솥을 가열을 해주면 부피는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증가하면은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물론 수증기의 양이 약간은 증가할 테니까 몰수가 증가하기도 하겠지만 완벽히 비례해서 증가하진 않으니까. 스프레이통에 기체를 분사하면 통 안의 기체는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예, 다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한 설명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6. 자동차 주행 전 온도가 27도씨이고 27도씨면 대략 300켈빈에 해당이 되고, 압력이 P0인 기체가 타이어 내부에 일정량이 들어있는데,
고속도로를 주행 후 지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타이어 내부의 온도가 127도씨 400켈빈이 되었대요. 주행 전후에 타이어의 부피 변화는 무시를 하며 내부에 들어있는 기체는 이상기체로 간주를 해주면 주행 과정 동안 타이어 내부의 압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해서 증가를 한다. 맞죠? PV는 기체 몰수 일정하고 부피 일정하니까 온도 증가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되는 거 맞고, 그러면은 온도가 거기 몇 배 되냐면은 3분의 4배가 됐으니까 압력도 몇 배 돼야 돼요? 3분의 4배가 돼야지 맞게 될 거고, 타이어 내부 기체 분자 한 개 평균 운동 에너지는 주행 전이 주행 후에 0.75배다. 맞죠? 왜냐면은 처음에가 300켈빈이었고 나중에 400켈빈에 해당이 됐으니까 절대 온도 T가 몇 배 됐어? 3분의 4배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T라고 쳐보면 얘는 이거의 몇 배예요? 4분의 3배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기체 분자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온도가 4분의 3배니까 따라서 운동 에너지도 4분의 3배 0.75배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17번. 주행 전과 주행 후 타이어 내부 기체의 몰수와 부피는 일정하대요. 그럼 주행 과정에서 타이어 내부 기체의 절대 온도가 T에서 1.2T로 상승을 했었을 때 타이어 내부의 기체 부피에 따른 압력 변화를 주행 전 압력을 이용해서 빈칸에 그리래요. 그러면 PV 그래프로 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부피는 일정하니까 V, 처음에 온도가 P, 그러면은 T분의 PV는 N에서 이거 일정하고 이것도 일정하고 온도가 1.2배 되면은 압력도 얼마가 돼야 돼요? 1.2배가 돼야지 맞게 되겠지요. 그죠? 자, 따라서 얘는 1.2 P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과정에 해당이 되고 연력학제 1법칙이죠. 그죠? 연력학제 1법칙 무슨 변화예요? 부피가 일정한 등적 변화에 해당이 돼요. 정적 변화, 정적 또는 등적 변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1등급 완성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318번. 자, 그림은 부피가 V 하다음에 2V인 밀폐 용기에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A, B가 각각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표는 A, B의 온도, 분자 수, 기체의 분자의 평균 속력을 나타냈대요. A, B 기체 분자 한 개의 질량은 각각 M하고 2M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둘이 절대 온도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절대 온도가 같다는 소리는 둘의 기체 분자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는 소리고, 자, 따라서 A하고 2분의 1 양 M VA의 제곱이랑 2분의 1 2M VB의 제곱이랑 서로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2분의 1 얘 지워지니까 VA 제곱이랑 2VB의 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VA 대 VB는 루트 2 대 1이 돼야지 맞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맞고 절대 온도 똑같으니까 기체 분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 같아야 될 거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전체 내부 에너지 U는 2분의 3 nRT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체 몰수가 많아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부 에너지 전체 양도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는 같지만 기체 분자 수가 A가 B보다 더 많게 나타났으니까 기체 내부의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전체 에너지를 물어보는 거고, 따라서 A가 B보다 크죠.
평균 에너지를 물어봤으면 같지만 내부 에너지를 물어봤으면은 기체 몰수가 큰 녀석이 전체의 내부 에너지도 크니까 A가 B보다 크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19번. 그림 가는 냉장고에 있던 기체가 들어있는 찌그러진 페트병을 따뜻한 곳에 놓았더니만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펴졌대요.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에 페트병 내부의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온도는 상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T가보다 T나가 더 높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압력이 커진 거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T분의 PV는 N 이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온도가 올라갔고 이 안에서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외부를 밀어내서 얘가 빵빵하게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PV 값 자체가 둘 다 커졌다. 내부 에너지도 올라갔고 PV도 커졌다. 그러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 이 값도 커졌고 뭐도 커졌어요? 이 값도 커진 거죠. 결국에는 공급받은 Q에 의해서 네, 압력은 늘어났고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은 증가를 했고 그다음 기체가 한 일은 흡수한 열보다 작지. 왜? 내부 에너지로 일부 쓰였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내부 에너지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되겠죠. 다 외부의 한 일로 쓰인 거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320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를 A하고 B하고 C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A, B, C에서 부피가 각각 V, EV, V이고 A, B는 등온 과정이고 B, C는 등압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럼 등온이면 어차피 T분의 PV가 기체 몰수는 일정하니까 온도가 일정하되 기체 몰수도 일정하니까 PV 값은 일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압력을 P라고 치면은 여기서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2P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 여기서는 등압 과정이니까 P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온도를 T라고 치면은 여기도 T가 될 거고 얘는 그럼 기체 몰수는 똑같아야 되는데 압력은 똑같은데 어떻게 됐어? 부피가 절반으로 줄었지. 그럼 온도도 어떻게 돼요? 2분의 T 절반으로 줄어야지 일정해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여기가 P, V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 2P 상태에서 부피가 V였고 그럼 쭉 등원 팽창해서 2V가 된 거고 이때 압력이 P가 된 거예요. 자, 따라서 이게 A에서 B로 왔고, 그 다음에는 B에서 등압 과정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온 거죠. 요 과정이지, 요 과정. 여기가 C,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A, B 과정에서는 압력이 낮아진다는 맞게 되겠고, 그 다음에 B, C 과정에서 온도가, 그렇죠. T에서 2분의 T가 됐죠. 여기가 T, 여기도 T, 여기 C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분의 T가 되니까 온도가 낮아진 게 맞는 거고 이상기체의 평균 속력은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이상기체의 평균 운동 속력은 C하고 A하고 보면은 A가 더 온도가 빠르잖아요. 같은 기체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더 빨라야 돼? A가 더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C에서가 A에서보다 더 느리다가 맞게 되니까 답이 기억 니은인데 이거 답이 잘못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4번이 니은으로 바뀌던지 아니면은 6번에 기억하고 니은이 맞습니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답이 잘못 나왔어. 오류예요, 오류. 자, 그 다음에 321 그림은 단열된 실린더 내부에 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두 가지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단열 과정이래요. 자, 여기서는 단열 팽창 과정이고, 그 단열 팽창 과정이면은 결국에는 여기서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등압 과정에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Q가 0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U는
P 델타 V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등압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온도가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자, 기체 온도는, 그러니까 여기를 TA라고 두고 여기를 TB라고 두면은 A가 B보다 더 높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TA보다는 TC가 여기서 온도가 더 높아야 돼요. 따라서 B에서가 C에서보다 낮다. 맞고, AC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죠. 기체가 한 일은 AB 과정에서가 AC 과정에서보다 더 적다. 예,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확실하죠. 자, 단열이면 보세요. P, V. 자, 첫 번째 거는 등압 과정이에요. 근데 온도가 올라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V였다가 요 상태였다. 자, P에서 V였어요. V에서 부피가 늘어났다란 말이에요. 자, 여기가 2V까지 늘어났다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온도가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이 있으면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과정이 바로 등압 과정에 해당이 되니까 전체 해준 일의 양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단열 과정이면은 단열 팽창을 하면 온도가 더 낮아진다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 얘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얘가 외부의 한 일의 양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적은 거지. 따라서 AB 과정에서가 AC 과정에서보다 더 작아요. 단열 팽창에서는 외부의 한 일의 양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고, 자, 그 다음에 322번 그림은 일정량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A를 따라서 한번 순환을 할 때 부피와 절대 온도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A에서의 기체 압력은 P0래요. 여기가 P0면 어차피 일정량이기 때문에 뭐가 다 일정해야 되냐면 T분의 PV 값이 어차피 기체 몰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다 일정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서는 T인데 T0. 그럼 부피가 2배가 됐으니까 여기서 압력이 얼마가 돼야 돼? T가 똑같으면 PV 값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P0, V0면 여기서는 2분의 1 P0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2배가 됐다란 말이에요. 온도가 2배가 됐으면은 이 값도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P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P0, V0, 2P0, V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우리가 늘 봐왔던 P와 V에 관한 그래프로 그려주면, 자, A가 스타트가 P0,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P0, 그 다음 여기를 P0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A가 여기를 V0, 여기를 2V0 이렇게 놓으면은 A는 P0에 V0니까 여기가 A예요. 현재 B는 2분의 1 P0에 얼마가 되니? 2V0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요. 여기가 B. 그리고 등원 과정이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는 건 이렇게 나타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거는, B에서 C로 갈 때는 2분의 1 P0에서 P0가 됐죠. 부피는 일정하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간 게 여기가 C에 해당이 될 거예요. 2V0, P0.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갈 때는 다시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서 V0에서 여기서 2V0에서 V0 왔으니까 이렇게 오는 요 과정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A에서 B 거쳐 C로 가서 A로 오는 요 상태로, 요렇게가 바로 요 그래프를 바꿔주면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AB 과정에서는 등원 팽창 과정이니까 요 그래프 아래 면적만큼 일을 하니까 이거는 틀렸고,
그러면 BC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면은 정적 과정, 등적 과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얘가 0. 그래서 공급해준 열이 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쓰이니까 맞고, C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등압 과정이죠. 그죠? 맞네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그러니까 보기가 힘들면 PV 그래프로 바꿔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좀 더 여러분들 편안하게 풀어주실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323번 보자. 그림 가는 압력이 P0, 부피가 V0인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하고 단면적이 A인 피스톤에 열 Q를 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T0 상태에서 P0, V0의 부피의 곱을 갖고 있고 얘가 지금 N몰만큼 들어있다고 치자. 나는 가에다가 기체에다가 열을 가해서 3V0로 팽창이 돼서 피스톤이 정지를 한 거고, 지금 어차피 외부 압력에 의해서 P 값은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은 정압 과정에 해당이 될 거예요. 다음에 다는 나의 피스톤 위에 서서히 모래를 부어서 기체를 다시 V0로 압축시키는 모습을 나타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과정에 해당이 되냐면은 단열 압축 과정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은 지금 정압 과정이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처음에서 해준 열량만큼 어떻게 돼요? 온도도 외부에다 1도 했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를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정압 과정이니까 P0는 똑같고 얘가 3V0가 됐으니까 내부 온도가 3T0만큼으로 올라가야 기체 몰수가 일정하다란 말이에요. 여기는 3T0고 여기서는 단열 압축이 됐으니까 여기에서의 온도는 즉 T단은 무조건 3T0보다는 더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맞게 될 거예요.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은 정압, 등압 과정이고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은 단열 압축 과정이니까 맞고, 나에서 다로 가는 거 동안에는 단열 압축이 됐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한 거란 말이에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야지 맞게 되고, 자, 다의 피스톤 위에 쌓여있는 모래의 질량은 G분의 2P0A보다는 더 크다. 그럼 압력이 얼마나 됐겠느냐를 봐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게 G분의 2P0A. 그러니까 질량이,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질량 M 곱하기 중력가속도 G를 단면적 A로 나눠준 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압력값 P 제로에 해당해, 이게 압력값.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압력값 P에 해당이 될 텐데, 지금 현재 T0에서 얼마를 가져요? 압력이 P0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압력은 3P0가 돼야 되는데, 온도가 더 올라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압력이 3P0보다 커져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가 3T0인 상태에서 압력이 3P0가 돼야지 부피가 V0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기체 몰수 N이 일정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가 큰 만큼, 얘가 커진 만큼 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온도가 3T0보다 더 높으니까 이 값은 더 커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얘가 P0면 대기압이 P0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기압 P0에다가 모래의 압력 P를 더해준 게 뭐보다는 더 커야 돼요? 3P0보다 더 커야 되니까 이 값 자체는 2P0보다 더 커야죠. 따라서 질량은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질량이면 여기다가 G분의 2P0A에다가 이게 질량이면 중력가속도를 곱해주면 이게 무게고, 이거를 단면적 A로 나눠주면은 이게 압력인데, 그러니까 2P0보다는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맞죠? 이거보다는 더 큰 게 맞죠? 딱 2P0면 3P0인데 3P0보다 더 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24하고 325번 보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상태에서 각각 B와 C 상태로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냈대요. A하고 B는 등 앞 과정이고 A에서 C는 등온 과정이래. 그러면 A에서 A, B 과정에서 한 일의 양은 여기 그래프 아래에 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P0, V0 이게 외부에 해준 일의 양 W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의 압력은 P0의 몇 배냐? 그러면 여기하고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도 온도가 T0고 여기도 온도가 T0에 해당이 돼요. 그럼 기체 몰수 일정하니까 T분의 PV 값은 일정해야 되니 온도가 일정하고 부피가 몇 배 됐습니까? 2배가 됐으니까 압력은 2분의 1이 돼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서 몇 배이다? 2분의 1배가 돼야지 맞게 될 거예요. 이 공식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326하고 327 보자. 그림은 어떤 이상기체의 압력하고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변화할 때 절대 온도에 따른 압력의 관계 그래프를 따라 그려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A에서가 T0래요. 그리고 기체 몰수는 일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부피는 똑같고 압력이 3배가 됐기 때문에 온도는 3T0가 돼야지 맞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에서는 지금 부피가 몇 배 됐어요? 2배 됐죠? 압력이 똑같은데 부피가 2배 됐으니까 온도도 얼마가 돼야 됩니까? 2배가 돼야지 맞게 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T분의 PV 값이 일정하다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BC에서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2배가 됐으니까 온도도 2배가 돼야 되니까 6T0. 그 다음에 얘하고 여기서는 CD가 등온 과정이니까 여기도 6T0란 말이에요. 온도가 똑같으니까 PV 값이 똑같아야 되겠지. 압력이 3일 때 2니까 1이 돼버리면 부피가 6이 됐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등온 과정이라서 압력 값은 이제 P가 나오는 거고 다시 T0로 왔고, 그러면 A, B, C, D에서 온도에 따른 압력의 관계 그래프.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씨 너무 짝딱하니. 자, 온도에 따른 압력. 여기가 T고 압력과 P 봅시다. 자, A가 T0일 때 P0예요. 여기가 A. 그 다음에 B는 온도가 3T0가 됐고 쭉 와서 아이 근데 너무 옆에가 좁은디? 이렇게 가버리면 6T까지 가야 되니까. 자, 3T 제로가 되고, 예,3T 제로에 3Pi, 3P 제로에 여기네. 그러면 3P 제로에 3T니까 여기가 B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B. 그 다음에 B가 됐고 C는 지금 6T0에 3P니까 여기 6T0 3P. 그럼 여기가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T0에서 P. 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4개 A, B, C, D 이렇게 나타나길 텐데, 지금 A에서 B로 갈 때는 온도도 올라갔고 뭐도 올라갔냐 지금 부피도 같이 올라갔으니까 온도도 올라갔고 압력도 같이 갔으니까 B래. 그 다음 B, C, 그 다음에 D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은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27
여름철 고속 주행 시 타이어 내부 기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연력학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 내부 기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돼버리면은 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온도가 상승하면 타이어의 부핀이 일정하니까 압력이 너무 커져 버린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일단은 타이어 내부에 열을 잘 배출할 수 있는 소재의 휠을 사용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주행 중에 휴식을 통해 타이어 내부 공기가 냉각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러면은 터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될 거예요.